화염으로 인해 건물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피어버린 음식점. 소방당국은 이곳에 설치된 소형 저장 탱크에 LPG 운송 차량인 벌크로리로 LP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소형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은 LPG의 사용시설을 설치한 뒤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음식점 탱크에 대한 완성검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PG 판매업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용기 판매 사업과 벌크로리 차량으로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소위 벌크 판매 사업으로 나뉘는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벌크 판매 사업자끼리는 서로 위탁 충전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번 화재도 위탁 충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불이 난 음식점의 가스대금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판매점의 경우에는 벌크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탁 충전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의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공동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실제 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아닌 다른 판매점의 운송 차량이 가스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매점은 어떤 업체일까?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도내 한 충전사업자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판매점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충전사업자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대표는 무려 12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충전사업자 임원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번에 사고가 난 LPG 차량의 운전원도 충전사업자 직원이었습니다. 도매상인 충전사업자가 소매상인 판매점을 지원해 벌크 판매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영세 판매점들을 공동대표로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자금 여력이 보통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은 하고 싶은 거죠, 벌크 영업은. 그런 가려운 거를 충전소에서 이 같은 사업 형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전소에서는 그런 판매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너네 이 사업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를 자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연락이 닿은 판매점 공동대표 중 한 명은 충전사업자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 바쁘면 대신 운전해주기도 하고 사무실 건물은 단순히 임차관계라는 겁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충전사업자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전사업자가 아닌 판매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업체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판매점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공동대표들은 다른 충전사업자와도 거래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제주 시내 한 다가구 주택의 소형 LPG 저장 탱크. 벌크로리라는 LPG 운송 차량으로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탱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공급자 표시는 적혀 있지 않고 도내 한 충전 사업자의 자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금 청구서를 보면 충전 사업자와 다른 판매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형 저장 탱크 같은 설비에 LPG를 충전하는 벌크 공급은 충전 사업자나 벌크 허가를 받은 판매점만 가능하고 이들끼리는 서로 위탁 공급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허가가 없는 소매상인 판매점들이 다가구 주택이나 식당 등과 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실제 공급은 충전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KBS가 입수한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자료에도 허가가 없는 판매점에 벌크 공급을 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한 충전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벌크 공급을 원하지만 영세한 판매점들은 허가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위탁을 요청한다면서도 불법 여부는 인정했고 또 다른 충전 사업자는 제주도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대다수 판매점이 벌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세 판매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업체와 공급업체가 다르면 사고가 났을 때나 저장 설비의 관리 측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또 판매점 입장에서는 충전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충전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허가권이나 이런 거를 충전소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편 이 같은 불법 LPG 벌크 공급이 도내에서 적발된 건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도 가스 판매업 사업 협동조합이 지난 1월 작성한 문서입니다. 협동조합은 LPG 판매점 140여 곳 가운데 100여 곳이 가입한 도내 유일한 소매점 단체인데 지난해 말 도매 상격인 충전 사업자들이 공급 가격을 올리자 협상단을 꾸린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담합이니까 부당하니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꾸려진 거죠. 협상단은 한 달여간의 활동 끝에 담합으로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선 소송 제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의사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협동조합 이사장이 도매상인 충전사업자 대표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절대 공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합 차원에서 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많이 들었죠. 일부 LPG 판매점들은 충전사업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불법 벌크 공급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충전사업자 부지에 들어선 판매점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공장같이 이제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업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저희 판매업계에 대한 어떤 서로 이제 그런 윈윈하는 있잖아요. 그런 전략인 줄 알았죠. 게다가 도매상인 충전사업자가 세웠거나 지분이 있는 판매점도 더러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판매조합이라는 게 판매점들만을 위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에 대해 협동조합 이사장은 협상단의 활동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충전사업자에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협상을 협상단에 위임했다면서 말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판매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며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를 둘러싼 구체적인 담합 의혹에 더해 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까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LPG 가격 인상 시기를 비롯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 여기에 도내 4곳만 있는 충전 사업자 가운데 3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회사와 투자 약정서까지. KBS는 이 같은 내부 자료와 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내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충전 사업자 4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회사 PC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개 회사 또는 4개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또 유지하고 변경하고 이런 행위들을 담합해서 한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자 이제 위반 행위에 저희가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담합 의혹의 증거 중 하나인 투자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해온 A 충전 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충전 사업자 측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 같아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고 C 충전 사업자 측은 의도가 어떻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B 충전 사업자는 물량 공유나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고 D 충전 사업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 LPG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A, B 두 충전 사업자는 2004년 가격 담합으로 이미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한두 번의 단합은 아니거든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다시 깨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제주도는 시장 자율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사용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LPG. 담합 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도내 LPG 업계의 담합 의혹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불법 영업 실태를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앞서 KBS가 집중 보도했던 담합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KBS가 지난 여름 탐사회를 통해서 이 제주적 LPG 업계의 담합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LPG 유통 구조에서 이 정유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이 판매점에게 충전해주는 충전 사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들 충전 사업자는 도내 140여 개 판매점의 거래처를 단일화해서 이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충전 사업자는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면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네, 결과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LPG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KBS가 LPG 담합 의혹을 보도할 때 안타깝게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가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불법 소형 저장 탱크나 무면허 벌크 영업 등 LPG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당시 가스를 충전하던 기사분이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사고를 당한 음식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서 KBS가 지적했던 LPG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개선이 됐을까 의문이 생겼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보도한 내용 중에 이 불법 소형 저장 탱크 이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LPG 공급 방식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가스통이라 불리는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벌크롤이라는 이 차량이 저장 탱크에 충전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 벌크롤이 차량으로 가스를 공급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탱크를 설치한 뒤에는 반드시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음식점의 탱크는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 저장 탱크가 많이 있나요? 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집계를 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사고 이후에 지난달 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벌였는데 이번 단속에서만 도내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 등 35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탱크가 왜 산재에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네. 판매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 판매업체는 물론 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형 저장 탱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죠. 무허가 벌크 영업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기 교체가 아닌 소형 저장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벌크롤이라는 차량이 주기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공급 방식을 벌크 영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벌크 영업은 가스 판매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음식점의 경우에는 업주가 알고 있는 판매업체는 이 벌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다만 이 판매업체 측은 업체 대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고 실제 계약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했다면서 무허가 영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벌크 허가를 받기가 어렵나요? 네, 이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도 만만치 않고 비교적 넓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에는 이 허가가 없는 판매점이 계약을 맺고 실제 충전은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개 충전 사업자 측에서 판매점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앞서 KBS 취재를 통해서 불법 영업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편법은 이 벌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영세업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 업체 대표가 1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업체 명의로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영세업체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금도 이쪽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불법 또는 편법 영업이 잇따르는데도
도내에서는 적발 실적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전국 단위 조직인 한국 LPG 벌크 협동조합이 국회와 정부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영업 방식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에는 이 벌크 허가가 없는 업체가 소형 저장 탱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요. 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허가 업체와 계약한 꼴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편법 영업 역시 계약업체와 공급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상 절차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형 저장 탱크를 사용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계약한 가스업체가 벌크허가를 보유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벌크 영업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인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실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KBS가 직접 각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공급 방식과 계약 업체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확인된 학교만 6곳이었는데요. 취재에 응하지 않은 학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계약은 일선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적격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LPG 충전업을 비롯해서 이 판매업 모두 허가 권한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 당국에 있는데요. 제주도는 불법 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됐지만 여전히 도민의 80% 이상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스는 대형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행정당국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필수 소비재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비율이 낮아 액화 석유가스, 즉 LPG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제주. 2021년 8월 KBS는 도내 LPG 충전소들의 담합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LPG 유통구조에서 중간 도매상격인 충전소들이 담합해 소매상인 판매소들을 길들이려 한 의혹을 파고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LPG 시장을 조사한 결과 도내 충전소들의 판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충전소들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충전소의 판매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181원 높은 가운데 유통비용과 마진도 165원 높았던 반면 소매점인 판매소는 판매 가격의 경우 152원 높았지만 유통비용과 마진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제주도의 충전소는 아무래도 과점 상태로 경쟁 요인이 좀 적어서 유통비용 및 마진을 조금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달 초 기준 판매소들의 가격 편차는 최대 350원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전소의 가격 편차는 55원에 불과해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불공정 행위가 의심됐다 치면 저희들이 이제 권한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부분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한편 KBS가 제기한 충전소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